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정비례하고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인 정비례하고 반비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비례하고 반비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는 좀 많이 그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용어가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니까 그러면은 그 왜 이렇게 용어를 좀 어렵게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쉽게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뭐 편의점에 가서 이제 100원짜리 사탕을 X개 산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책을 읽는데 100쪽의 그 책 전체가 100쪽인데 뭐 하루에 뭐 X쪽씩 읽는다면 이라고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사탕을 100원짜리 사탕을 한 개, 두 개 살 때 보면은 우리가 내는 돈이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100쪽이 있을 때 하루에 10쪽을 읽든지 20쪽을 읽든지 50쪽을 읽든지 그렇게 되면은 걸리는 날짜는 걸리는 시간은 날짜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지, 반, 뭐 비례라는 게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례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고, 반비례는 그 전체 책을 그 읽었을 때 이제 반대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용어가 좀 어려운 거지, 좀 쉽게 같이 올라가느냐, 뭐 같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같은 비율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정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 증가한다고 선생님 쓸게요. 증가한다. 그리고 반비례는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라고 쓸게요. 감소한다고는 있는데 비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율로. 자,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됐죠. 같은 비율로 사탕을 생각하면 정비례고요. 돈을 내 지불하는 거, 그리고 전체 책을 그 쪽을 그 몇 쪽씩 읽는 거는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식이 x는 다시 정비례라는 식은 대표적으로는 y는 ax라고 씁니다. 그리고 y는 x분의 a라고 반비례를 씁니다. x에다가 1을 대입시켜 주게 되면은 1이라고 치면은 a가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점이 나오고요. 또 x가 2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에 2a가 되겠죠? 좀 공간이 좀 2a. 그럼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정비례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됩니다. 자, 반비례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면은 x에다가 2를 대입시킵니다. 2를 대입시키면 y는 똑같이 a가 되겠네요.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시켜주면은 2분의 a, 반이니까 2분의 a가 이 정도가 되겠죠. 좀 공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대입시켜 볼게요. 3, 4. 자, 4를 대입시켜 주면은 4분의 a. 4분의 a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2분의 a고
4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연결시켜 주면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여기서 좀 쉽게 한번 하면은 100원짜리 사탕이 있어요. 100원짜리 사탕이 있는데 개수를 1개 살 거고 2개, 3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오겠죠. 100원짜리가 1개면은 얼마? 100원이 되겠고 100원짜리 2개면 200원 100원짜리가 3개면 300원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3 가격도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놈은 이 a의 상수가 100이 이렇게 상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비례를 좀 쉽게 풀어주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100쪽 같이 할게요. 100쪽의 책을 하루에 읽는 양이에요. 하루에 10쪽을 읽을 거고요. 10쪽. 두 번째는 20쪽. 세 번째는 50쪽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00쪽 책을 10쪽씩, 하루에 10쪽씩 읽는다면은 열흘이 걸리겠죠? 그리고 20쪽을 읽는다면은 당연히 반, 5일이 걸리고 50쪽, 반을 읽는다면은 이틀밖에 안 걸리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10쪽이 2배가 됐어요. 곱하기 2가 됐고 11이 나누기 2가 됐습니다. 나누기 2가 2분의 1. 10쪽이 곱하기 5가 됐고요. 그 11이 나누기 5가 됐습니다. 곱하기 5분의 1. 자,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그러면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같이 올라가는 게 정비례라 했고 반비례는 같이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정비례하고 정비례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 선생님 같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증가한다 줄어든다 해서 이 증가한다의 개념은 뭐냐면은 비율이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가도 그거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식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면 x가 1이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2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가 3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2배가 갔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2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x가 증가를 하는데 y는 감소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증가한다는 개념이 아까 전에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곱하기 2배 했을 때 여기서 곱하기 2배가 맞고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비율이 증가하느냐 또 비율이 곱하기 3이느냐 곱하기 3이냐 이런 게 정비례죠. 이게 반비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개념이 그러면은 정비례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면 x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x분의 y 그러면 자 x분의 y x분의 y x분의 y x가 일정하다고 치면은 요 부분 x분의 y가 다 똑같죠. 이렇게 요 놈을 이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기울기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x분의 y가 기울기 a가 된다. 그래서 정비례의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a는 기울기. 요 a의 부분을 기울기라 얘기를 하고
그럼 이쪽에서는 100이 되면은 y는 100x, 100이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비례해서 a는, 자 봅시다. x를 좌변에다 곱해요. 그러면 xy가 a죠. 그러면 이 반비례의 이 a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직사각형을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이 넓이, 자 4 곱하기 4a 일정하죠? a로. 자, 두 번째 2분의 a. 자, 2 곱하기 2a, a 일정하죠? 좀 정신없는데. 노란 부분. 자, 1 곱하기 a 일정하죠? 그러면 이 a의 부분은 x하고 y의 곱이니까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에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 정비례는 일정한 기울기를 모든 점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반비례에서는 x하고 y가 곱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분의 100 x고 y입니다. 1분의 100, 2분의 200, 3분의 300 무조건 100으로 일정하고요. 그리고 10 곱하기 10, 20 곱하기 5, 50 곱하기 2 곱하기를 해주면 100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비례는 x분의 y를 생각해줘라.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다. 2분의 4, 6분의 12 이런 식으로 x분의 y가 정확하게 일정하고 반비례는 그 넓이 xy를 곱한 게 일정한 부분. 100쪽이 있을 때 1쪽씩 읽으면 100쪽이 되고 50쪽을 읽으면 이틀이 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y는 ax라고 세우면 되고요. 그리고 반비례 문제가 나오면은 y는 x분의 a.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a가 어떤 문자 상수 a가 되는 거고, 반비례는 두 개를 곱해서 a가 되면은 반비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상수 여기선 100쪽이 100개의 사탕이 여기 들어가겠고 100쪽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너가 이만큼 일정한 값이잖아요. 너가 일정하면은 나는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y가 점점점 같이 늘어나면 x도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정비례하고 반비례는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짧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